자, 303쪽을 봅니다. 303쪽 면적. 토지 등록 관련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지번을 받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지목을 보고 있었죠. 지목을 받고 세 번째 면적을 보고 네 번째 경계. 순서는 관계없는데 이런 순서로 책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세 번째 우리 그 면적을 봅니다. 면적. 자, 면적관에서도 이번에 그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면적은 오직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공부하는 내용과 연결돼요. 우리 그 지적 공무는 종류가 모두 몇 가지가 있었다? 7가지가 있는데, 대장이 몇 가지? 4가지. 어떻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뒤에 건 좀 낯설죠? 예.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처럼 공부는 모두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면적이 등록되는 것은 어디에만? 2군데만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등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봤죠? 지목이 등록되는 것은 모두 몇 군데 있나요? 4군데. 토지,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으로,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서 가능하죠? 이런 것이 다음 주 공부하면 연결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면적은 무슨 면적이라고 그래요? 수평, 투영 면적 혹은 수평 면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면적은 수평 면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적은 바다가 대상이 아니고 뭐만 대상이다? 토지만 대상입니다. 근데 그 땅이 평평한 땅도 있는 반면에 급격한 경사진 땅도 있고 우리 산 같은 게 그래요. 얕은 언덕, 구름 같은 것도 존재가 됩니다. 1번, 2번, 3번이라 칭할 때 어떤 토지 면적이 가장 넓을까요? 1번. 두 번째 넓은 것은 3번이다. 근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어떤 면적이 등록된다? 몇 번 면적이? 2번 면적이 등록됩니다. 이걸 뭐라 불러줘요? 수평 면적이다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 대장에 등록되는 면적과 실제 면적과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 면적은 수평 면적 이야기하는데 위에서 본 모습 그대로 뭐한다? 면적을 등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면적의 등록 단위는 평인가요? 제곱미터인가요? 제곱미터입니다. 평이 아니고 뭐가 되고 있다? 제곱미터가 되고 있는데 때에 따라 수두점 한 자리까지 면적이 등록되는 경우 있고 어디까지? 수두점의 첫 자리까지. 그리고 때에 따라 단단위까지 면적이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개만 단순히 정리해 볼 겁니다. 어떤 게 더 정밀할까요? 수두점 첫 자리에 등록하는 게 정밀하죠. 이게 정밀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축척이 600분의 1지요.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되는 지역. 제가 줄여서 그냥 경자 등이라 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를 뭘로 표시해요? 선인가요? 좌표인가요? 좌표. 다시 나갑니다. 일반 경계는 도면 위에 뭘로 써? 선으로 표시가 돼요. 정밀, 안정밀, 안정밀. 반면 도시처럼 땅값 비싼 지역은 선보다 정확한 뭘로? 좌표로서 경계를 표시합니다. 이걸 정리해놓은 장부를 뭐라 불러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줄여서 뭐라 읽어줘요? 경자등이라 읽어줍니다. 이런 지역은 보통 축척 얼마 써요? 500분의 축척을 써요. 보통. 근데 농경지 얼마 써요? 1000분의 축척을 써요. 근데 이것이 시도지사 승인을 받게 되면 3000분의 1, 6000분의 1 축척도 가능합니다.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지역은 축척이 수축척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면적 구한다?
수두점의 첫 자리까지 면적을 구해줍니다. 반면 축척이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런 지역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축척의 분모가 100단위, 1000단위, 1000단위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가 됩니다. 반면 이걸 빼놓고 축척 분모가 몇 단위? 100단위. 알 수 있죠? 자, 두 개 단순히 비교해봐요. 축척 분모가 무슨 단위? 100단위. 정밀이 안 정밀해요? 정밀. 이거 무슨 축척? 대축척. 이거 무슨 축척? 소축척. 정리해보니까 축척 분모가 100단위 지역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까지 면적 등록한다? 수두점의 첫 단위까지. 그리고 축척이 분모가 1000단위일 때 1000분의 1, 1200, 2400, 3000, 6000분의 1 축척은 어디까지? 단단위까지 등록을 합니다. 자, 면적 관련 내용을 처음 설명에 딱 캐치하면 정말 편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해봐도 첫 번째 놓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진짜 애를 먹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지금부터 좀 잘 듣고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면적 관련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주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요령 그 문제 너무 쉬워요. 나중에는 다 극복이 될 겁니다. 다만 기본적 파악할 건 이게 있다. 이번 그 28회 시험문제는 이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 600분의 1, 500분의 1, 즉 우리가 축척의 분모가 100단위 지역은 단단히 등록하고 맞아요? 아니죠. 어디까지? 수두점 첫 자리 등록이 되겠고 1000단위 어디까지? 단단히 등록이 되겠다. 이 내용을 틀리게 써서 그 틀린 지원이 나온 예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면적은 어떻게 등록하는가? 요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해 봅니다. 여러분 일단 이건 기억해 주세요. 기본적 등록 단위가 수두점 첫 단위와 그리고 단단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걸 정리할까? 제가 소개해 봅니다. 만약에 축척의 분모가 100단위 100단위란 600분의 1 지역이나 어떤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역 0.05가 0.05보다 크면 뭐하고? 올리고 뭡니까? 올려줍니다. 이걸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올려주고 왜? 그래야 0.05 크면 뭐가 나와요? 올리면 수두점 첫 자리 나오잖아요. 0.05보다 작으면 뭐하고? 버려버립니다. 미련 없이. 그리고 0.05가 딱 나왔어요. 어찌할까요? 무조건 올려요? 반올림 해줘버려요?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끝수가 홀수면은 뭐하고? 올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해. 홀수니까 외롭다고 그래요. 외로우니까 올려준다고 그래요. 외로움 올려주는 건가요? 예. 끝수가 짝수이거나 홀수나 짝수가 아닌 숫자가 있죠. 뭐 있죠? 0. 0일 때는 뭐 한다? 버리고. 이해됩니까? 그럼 대체 해보세요. 뭐가 끝수인가요? 뭐가? 요게 끝수입니다. 축척 분모가 100단위는 뭐가 끝수예요? 요게 끝수입니다. 알 수 있죠? 이 끝수가 홀수 나오면 뭐하고? 올리고. 이 0.1, 0.1이 0.2예요. 0.2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0.4가 나왔다. 0.45가 된 겁니다. 그럼 뭐하고? 버려서 뭐가 돼요? 0.4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끝수의 개념. 일단 감이 잡혀요? 또 보세요, 그럼. 놓친 사람들.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일 때 첫 번째 0.5보다 크면은 뭐하고? 올리고. 아니 왜 갑자기 0.5가 나와버립니까? 이거 올리고 버려야 뭐가 나와요? 단단위가 나오니까.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0.5보다 작으면 뭐하고? 버리고. 똑같아요? 예. 그럼 세 번째, 0.5가 딱 나왔어요. 어찌할까요? 똑같다. 끝수가, 이거 뭐가 끝수인가, 이건요? 요게 끝수잖아요. 알 수 있죠? 단단히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끝수 개념을 잘 파악해 줘야 돼요. 끝수가 홀수일 때 뭐하고? 홀수일 때는 올리고, 짝수나 0일 때는 뭐하고? 버리고. 됐나요? 예. 실전 문제 들어갑니다. 실전 문제. 문제 이름은 그래요. 축척이 1200분의 1지요. 먼저 뭐가 나와요? 축척이 나와요. 그럼 감을 잡고, 아, 이거 어디까지? 단단히까지 해야겠다. 혹은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되는 지역의 축척이 3000분의 1지역이다. 이건 어디까지 구해요? 초도점? 첫 단위까지. 일단 이건 먼저 기본적 파악돼야 됩니다. 이 축척을 보고 단단인가 소수점 첫 단위인가 이게 구별돼야겠다. 이건 기본이 되고 깔려져야 됩니다.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숫자를 무작위 써볼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자, 일단 제가 4개 숫자를 쭉 적었는데 어떤 숫자나 나도 전천어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걸 보죠. 축척이 1200분의 1지역입니다. 다음 중 등록할 면적을 정리해 봅시다. 가만히 보니까 뭘 의미하는가? 측량한 대로 면적이 등록하는 게 아니네요. 측량한 다음에 버릴 건 버리고 올릴 건 올려줘야겠네요. 아시겠죠? 네, 그럼 문제 나갑니다. 먼저 첫 번째 축척이 1200분의 1지역입니다. 측량 결과 345.50이 나왔습니다. 얼마 등록하죠? 346. 왜? 0.5가 딱 나온 격인데 끝수가 뭐 나와요? 홀수. 어떻게 한다? 올려준다. 346. 여러분, 우리는 445입이 아닙니다. 이걸 뭐라 하죠? 545입이라 그래요. 5일 때 올리든가 버리든가 뭘 가지고? 끝수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축척이 1200분의 1지역입니다. 346.45 나왔어요. 얼마? 340 얼마? 6. 4, 5든 4, 9든 0.5보다 작은 거예요. 볼 것도 없다. 그냥 얼마? 346 됩니다. 되겠죠? 네. 측량 결과 347.549 나왔다. 축척 똑같아요. 얼마? 348. 아시겠죠? 왜냐면 0.5보다 큰 수. 끝수 봐야 안 봐요, 이건? 끝수 봐야 안 봐요? 끝수 안 봐요. 무조건 올려준다. 왜? 0.5보다 크니까. 아시죠? 348. 가능합니까? 예. 그 다음에 348.451. 얼마? 348. 맞아요? 예. 348제곱 됩니다. 문제 없죠? 예. 자, 이걸 또 볼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500분의 1지역이다. 혹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다. 이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 알고 있죠? 예. 같은 숫자로 볼 겁니다. 자, 500분의 1지역 345.50 나왔어요. 얼마? 340 예, 5.5 됐어요? 예. 그 다음에 346.45 얼마? 346.4 단순히 비교해 볼 겁니다. 앞에 345.50이나 346.45나 똑같이 등록했죠? 정밀 안 정밀? 안 정밀해요. 반면에
그 축척이 대축척 경우는 위에 것은 345.5. 그렇죠? 밑에 건 346.4. 내용이 차이가 있잖아요. 정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나갈 겁니다. 347.5 나왔다. 얼마? 347.7 뭐예요? 5. 무조건 버린다. 0.05 작으니까. 되겠죠? 348.451 얼마? 8.3가요? 5가요? 이걸 놓쳐버려요. 자꾸만. 0.051보다 크면 0.0 크면 올리죠? 0.01은 큰 겁니다. 끝수 봐야 안 봐요? 끝수 안 봐요. 5제곱 되는 겁니다.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측량 결과 0.381제곱 나왔어요. 1200분의 1 지역 얼마 등록해요? 0.11. 1200분의 1 지역 얼마? 예? 0.1. 예, 1제곱. 최소 면적 단위 있어요. 최소 면적 단위를. 알 수 있죠? 그러면 500분의 1 지역 얼마? 0.1? 0. 놓치지 마세요. 0.4제곱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면적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0.381은 0.4제곱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쫓아왔으면 면적 문제 어떤 게나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될 수 있죠? 네. 가급적이면 우리 일찍 시작하면 면적 일찍 잡아주길 바랍니다. 면적의 측정 대상은 나중에 또 측량 볼 때 내용을 소개할 거고 한 가지만 볼 겁니다. 합병할 때 면적을 측정합니까? 안 합니까? 합병할 때 제가 유명한 그림 한번 보여줬죠. 옛날에 뭘 보여줬나요? 이런 토지를 합치는 걸 뭐랍니까? 합병이라 불렀는데 합병은 주인도 같고 그리고 지목 같고 집안이 연속될 때 뭐 된다? 합병된다 얘기했죠? 할 때 요때 경계는 그냥 이렇게 표시나게 지워줍니다. 화이트 지우는 것이 아니었다. 표시나게 지워줘야 돼요. 합쳤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면적은 측량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합병된 면적만 합쳐주면 된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합병은 면적 구하는 것이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번 변경도 안 해요. 지목 변경도 안 해요. 모두 소개했던 내용인데 그냥 그건 건너갈 겁니다. 자, 네 번째 경계. 우리 경계는 필지별 경계점을 뭘로 연결해요? 직선 연결한 선을 뭐랍니까? 경계라 이야기합니다. 경계. 자, 경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계는 도면 위에 선으로서 표현되는데 이걸 가르쳐 우리가 무슨 경계? 도상경계. 무슨 경계? 도상경계. 도면 위에 선으로 표시된 데서 무슨 경계? 도상경계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 땅에 말뚝을 박아요. 돌을 싸놔요. 이걸로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 있다. 이건 무슨 경계? 지상경계라 그래요. 무슨 경계? 지상경계. 자, 지상경계. 자, 여러분 경계임에서 중괄호 3번 보세요.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 그 밖에 구익이 될 만한 구조물 또는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무슨 경계가? 지상경계가. 근데 우리 원칙적 경계는 도면상 경계, 무슨 경계? 도상경계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렇다면 경계 결정의 기준이 나오는데 이게 또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네요. 경계 결정 어떤 기준 할까? 이때 경계는 지상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지상경계. 자, 제가 그림으로 간단히 소개해 보죠. 연접되는 토지에 고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이 바로 경계가 됩니다. 연접 토지에 고저 없으면 구조물의 뭐가? 중앙이 경계. 자,
고저 있으면 경사면의 하단부가 경계가 됩니다. 고저가 있죠? 경사면의 하단부 경계. 세 번째, 이것이 경계가 바다나 하천을 가는 경우 있다. 이때는 바다 하천 될 때 바닷물이 찰랑찰랑 차는 선, 이걸 뭐라 해요? 최대 만조위. 그리고 댐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좀 전에 댐 공부했죠? 댐은 지목이 뭔가요? 댐은 지목이 뭐예요? 유지. 유지죠? 근데 댐의 범람막기에서 뚝을 쌓아요. 이건 지목 뭐예요? 제방. 그럼 여러분 댐을 가서 대체 어디까지가 댐이고 어디가 제방일까? 그렇죠? 어디까지가 댐이고 어디가 제방일까요? 우리가 한겨울 가보게 되면 저수지 물이 쭉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물이 찰랑찰랑 하는 것이 유지, 위가 제방인가요? 근데 여름철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수위가 쭉 올라와요. 그러면 제방과 유지가 달라지죠? 따라 원칙을 정했어요. 어떻게? 댐 같은 것은 물이 제대로 차는 선 기준에서 위는 뭐가 되고? 제방. 밑에는 뭐 되고?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닷가에 가봐요. 바닷가. 바다는 토지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바다와 육지의 경계 뭘로 할까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 뭘로 해요? 예, 바닷물이 어디까지 오는가로 따지겠죠? 그럼 바닷물이 차 있습니다. 이건 뭐죠? 바다입니다. 위에는 뭐예요? 토지 육지하면 안 되죠. 이 기준 뭘로 잡을까요? 바닷물이 최대로 차는 선. 이건 뭐라 불러줘요? 최대 만조위라 불러줘요. 최대 만조위가 이것의 경계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 나와요. 여러분 그 간석지. 이거 지목이 뭐예요? 간석지. 간석지가 뭔가요? 간척지랑 달라요. 간석지가 뭡니까, 여러분? 예? 갯벌을 갯벌. 갯벌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간석지라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목이 뭘까요? 지목이 뭐예요? 예, 바다죠, 바다. 왜? 지금 봤지만 토지와 바다의 구별 뭘로 구별했어요? 최대 만조위. 알 수 있죠? 갯벌물에 잠겨 안 잠겨요? 몽땅 잠겨버리죠. 사실 서해안은 신기합니다. 바닷물이 2, 3km 빠져버리죠? 어떤 것도 7, 8km 빠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자동차 그 뭡니까? 랠리 시험하는 곳이 서해안에 있는 거 아세요? 갯벌에서 차가 다닌다고 그래요. 또 말을 탄다 이야기합니다. 단단합니다, 갯벌이. 물이 쭉 빠진다 얘기예요. 알 수 있죠? 자, 이런 때 요 갯벌은 상상해 보세요. 토지인가요? 아니죠. 바다가 됩니다. 바다. 간척지랑 다른 겁니다. 최대 만조위,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가 얻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만수위. 그 다음에 도로국어 절토됩니다. 도로국어 절토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그 도로 내는 모습 가만히 보게 되면 도심지를 지나가질 않아요. 왜? 비용 때문에. 수영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죠. 하니까 주로 어디 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서울 양양도로 한번 타보셨나요? 서울에서 양양도로가 과거에는 뭐 시간이 뭐 2시간 반 3시간 걸렸다 얘기하는데 도로개통되면서 1시간 30분 단축됐다고 그래요. 도로를 타봤는데 거의 80%가 터널입니다. 80%가. 진짜 재미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알 수 있죠? 터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앞으로의 도로는 모두가 산을 뚫고 산에 올라가고 터널 속에 도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겁니다. 이런 야뜨막한 산이 있는데 이걸 깎아 도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산을 깎아서 도로 만드는데 산을 깎았어요. 도를 만든 겁니다. 이럴 때 과연 임야와 도로의 기준은 뭐가 될까? 이 문제입니다. 이게 산이었거든, 산. 산을 깎아 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쪽은 여전히 산이죠? 그럼 과연 임야와 도로의 경계는 뭐가 될까? 경사면의 상단부. 경사면의 상단부가 바로 뭐다?
경계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표현될 때 도로국어 등이 절도 깎였을 때 어디 경계될까? 경사면의 상단부.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 위에는 뭡니까? 임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요즘 그런 의미한 짓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갯벌은 그 자체로 충분한 자원이 된다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한때 그 잘못된 생각으로 땅이 너무 좁아요. 땅 좀 확장하자 그랬어요. 그냥 딴 나라 땅을 사면 되는데 바다를 메꿨네요.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다는 안 메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바다를 메꿨어요. 근데 물이 범람 막기 위해서 뭘 쌉니까? 뚝을 쌉니다. 쌀 수밖에 없겠죠? 네, 바닷물입니다. 뚝을 쌌어요. 이때 과연 이 제방과 바다의 경계는 어디 될까? 어디입니까? 어깨처럼 생겼네요. 안쪽이고 바깥쪽이죠? 무슨 어깨? 바깥 어깨. 이것이 바로 그 경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책을 보고 저는 이 그림 보고 소개합니다. 연접된 토지에 고지였으면 구조물의 중앙, 고지있으면 경사면의 하단부. 토지가 해면 수면 접할 때는 최대 만조위 혹은 만수위. 도로국어 절도되면 경사면의 상단부. 자, 우리가 제방을 토지 편입할 때 어떤 어깨? 바깥 어깨가 바로 그것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 관련 내용이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저는 쉽게 그림으로서 내용을 그려봤습니다. 연접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 차이 있을 때는 구조물 등의 하단부, 그 다음에 도로국어 등의 토지가 절투된 부분, 깎여진 부분은 경사면의 상단부, 토지가 해면 수면 접할 때는 최대 만조위, 만수위, 그 다음에 공유수 메리지 토지 중 제방을 토지 편입할 때는 바깥 어깨. 특히 이 순서로 본다면 1, 2, 3번 이렇게 정하는데 소유자가 달라요. 뭘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정한다. 뭘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왜 1, 2, 3번만 그랬을까? 4번 보세요. 토지가 해면 관계죠? 바다는 일단 국가 거라 보는 겁니다. 개인 소유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도 마찬가지죠. 이건 국가가 된다 보기 때문에 소유권 개념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봅니다. 경계. 자, 경계는 이처럼 그 도면 위에 선으로 표현되는 건 무슨 경계? 도상 경계. 근데 땅 위에 주요 구조물 혹은 경계점, 표지 등으로 경계를 정하는 걸 뭐라 부르준다? 지상 경계. 지금 본 건 바로 지상 경계 결정 기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계는 건축물을 관통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경계는 건축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 원칙이 된다. 아시겠죠? 자, 경계는 건축물을 관통할 수가 없다. 없어요. 다만 예외 있다, 예외. 여러분 이제 법률 공부하지만 법률은 원칙 중요하죠. 뭐도 중요하죠? 예외가 훨씬 더 중요하죠. 다만 예외 있다. 이런 예. 공공용도의 토지. 공공용도로 토지를 분할할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건축을 뭐 할 수 있다?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줄여서 여러분 책은 305쪽을 보세요. 그냥 제가 도공도판이라 불러요. 요 글자만 제가 땄어요. 도공도판인데, 자, 305쪽을 보세요. 분할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다음 같은 경우 예외 있다. 왜 도공도판인가 표시만 하고 지나갈 겁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그래요. 공공의 목적이 됩니다. 사익이 아니라 공공 목적이 됩니다. 가능하죠? 두 번째, 공공사업 등 인해서 도로 제방, 하천, 국어 등등의 지목되는 토지로 분할할 때 어떤 용도? 공공용도. 모두가 공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국토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에 도시 군 관리 계획선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 이건 제가 도시군 관리 계획선을 땄습니다. 그래서 도가 됩니다. 도시 군 관리 계획선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 도공도 쫓아올 수 있나요? 예. 그 다음에 법원에 판결이 있을 때 그냥 확정 판결인데 판결 관계 없어요. 제가 줄여서 도공도판 그랬습니다. 이런 때는 건축물 간통이 가능하다. 자, 304쪽의 내용은 이겁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또 분할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도공도. 여기까지 똑같아요. 도공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인허가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이렇게 바꿔주고 있어요. 도공도판인데 이건 뭐랬습니까? 도공도. 판결이 빠져버리고 뭐 들어갑니까? 인가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경계점 비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304쪽에 박스는 잠깐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이미 소개했죠? 두 번째, 공공사업 소개했죠? 예, 세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선 소개했죠? 세 가지 겹친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제3급의 난이도입니다. 이게 몰라가지고, 길어가지고. 근데 저는 도공도판 알려주면 이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판결이 아니라 관계법령 따라 인허가 받아 분할하거나 뭘 받아요? 인허가. 그리고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필요한 때,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계획이 필요할 때, 또 개발 행위허가 등 받은 토지를 분할하려 할 때, 이런 등일 때는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토지 분할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사항만 이 시간 확인해 주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그 지상경계를 설치한다면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점 등록부라 그래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인가요? 아니죠. 지적공부는 7가지 뿐이 없어요. 대장이 몇 가지? 4가지.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근데 사실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공간정보의 공간정보 관련 법 중에서 시행 규칙에 난 구석진 내용입니다. 이게 근래 들어서 한 4번쯤 시험에 나서 4번쯤 이게 어떤 걸 등록할까? 이런 문제들이. 역시 여기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사진 파일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걸 묻는 문제가 이번 28회 시험에 출제가 됐었네요. 우리 책에서는 이걸 다른 데서 이걸 아마 분리해서 내용을 볼 건데 지상경계 연결해서 내용이 확인해지면 됩니다. 이게 경계 관련 그 내용들. 그리고 지금 봤던 경계 결정 기준은 매년 시험 문제마다 이 지문이 꼭 나와요. 연접 토지에 고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있으면 경사면의 하단부, 도로고 절도되면 경사면의 상단부, 토지가 해면수면 접할 때 최대 만주의, 만수의, 공유수면을 토지 편입할 때는 무슨 어깨? 바깥 어깨. 이걸 묻는 문제는 해마다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는 아주 빈출되는 지문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용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 토지에 등록 관련된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 관련 중요한 내용 소개했는데 아마 그 실제 수업 같은 경우는 한 2, 3주간 해야 될 그 내용이 됩니다. 되는데 제가 압축해서 기초과정이니까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적공부 관련 내용, 그 다음에 토지 이동 관련 내용, 여기까지 해서 지적 관련 내용들이 아마 전체가 정리가 될 겁니다. 지적 관련 내용들이 정리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소개할 텐데 템포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니까 일단 기초 이론 과정 통해서 지적과 등기 관련된 분류 정도를 한번 구별해 주는 것, 이번 11월, 12월에 과제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